조용한 곳에서 혹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곤란한 적 없으셨나요? 이런 꼬르륵 소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해답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이유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한의원이 근처에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분들 중에 과민성 대장 때문에 시험이라든지 모의고사처럼 긴장된 상황이 있을 때 속이 꼬르륵거려서 화장실을 가셔야 되거나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위 내시경을 하신 이후에도 이상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평소에 꼬르륵거리는 소리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혹시 대장 쪽에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어떤 큰 병의 전조가 아닐까 해서 고민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배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는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요? 내장기관에서 액체라든지 오염물질이 공기와 섞이게 되면 꾸르륵거리는 소리는 자연스럽게 들리시는 겁니다. 배에 귀를 대고 들어보시거나 청진기를 대보신다면 꾸르륵거리는 소리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너무 자주 나타나거나 소리가 너무 큰 경우에는 장음, 항진증이라고 합니다. 유발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배가 고프면 꼬르륵거리는 소리를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뇌에서 위의 수축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때 음식물은 없고 공기만 연동 운동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나타나게 되세요. 자, 배가 고프지도 않은 상태인데 소리가 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장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장명음이라고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 소리가 많이 나고 잠깐 뛰거나 움직이시면 물이 출렁출렁거리는 소리가 들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생활 속에서의 습관만 이러한 장명음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꼬르륵거리는 소리를 유발하는 질환들도 있는데요.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습니다. 긴장된 상황에서 장이 예민하시면 꼬르륵거리고 복통이나 설사 등이 반복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특히나 대장과 뇌의 활동에는 근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세요. 정서적인 긴장이 대장의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꼬르륵거리는 장명음을 유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이거나 혹은 내분비 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배에서 자주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나타나신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 질환이 나타나시게 되면 장이 약해지면서 소화 기능에 장애가 생기시게 됩니다. 장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소리를 좀 더 유발하기가 좋은 환경이 되는 거고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전반적인 신체 대사 속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의 대사 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복부의 운동성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가 더 많이 차거나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배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를 과연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는 먼저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개선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장명음을 한방에서는 과연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한방에서는 이러한 장의 문제를 담적의 문제라든지 위장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효과적인 경혈점을 이용해서 뜸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을 보호할 수 있는 한약 치료로 병행하기도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위장이 건강해지시기 때문에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꾸르륵거리는 소리를 줄여줄 수 있는 제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금물 장 청소를 하시게 된다면 위와 장에도 해독과 휴식이 충분히 되시기 때문에 꾸르륵거리는 소리를 효과적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집에 소금과 물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거든요. 한 번이라도 단식을 해보셨다면 마그미를 복용하고 구충제를 드시면서 장청소 및 단식을 진행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소금물 장청소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12시간 공복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9시나 10시쯤에 주무시게 된다면 다음날 아침 9시, 10시까지만 유지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12시간 공복을 유지하시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실 겁니다. 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미지근한 물 1.8리터를 준비해 주시고요. 소금은 한 스푼 정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미지근한 물 1.5리터에 소금 한 스푼이 조금 안 되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금은 가급적이면 품질이 좋은 거를 추천드려요. 주겸이나 유명한 소금 있죠. 게란드 소금과 같이 토파녀는 이렇게 좋은 소금을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앞서 만든 소금물을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다미님도 1.5리터를 한 번에 드실 수는 없겠죠. 네. 그럼 너무 힘들죠. 그렇죠. 한 번 1시간 이내에 천천히 나누어 드셔도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 상태가 가장 좋으신데요.
차가운 물보다는 우리 몸에서 흡수하기 쉬운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이 더 좋으세요. 자, 네 번째로는 이 소금물을 다 드신 이후에 배를 꾹꾹 눌러주시면서 장 마사지를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대장이 흘러가는 부분, 특히 상행대장에서 하행대장 쪽으로 꾹꾹 누르시면서 장 마사지 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계속 폭풍 설사를 하시면서 화장실을 가시게 될 겁니다. 탈수 증상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첫 번째 설사 후에는 물 한 컵 정도를 드시면 좋고요. 두 번째 설사를 하실 때는 물 반 컵, 세 번째 설사를 하신 이후에는 그것보다 더 적은 양을 계속 드시면서 조금씩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워낼 게 더 이상 없어서 물 설사를 하시게 된다면 이제 해독이 끝냈으니 수분 섭취는 중단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소금물 장 청소가 끝나고 나서는 소식을 해주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부룩한 증상이 없어져서 가벼운 몸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